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네, 어린이날 연휴를 보내고 이 월요일 같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 2,7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좀 다행인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빨간불 켠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거는 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 개시 기대감이 다시금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도 또 우리 시장도 본격적으로 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호재로 인식을 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미 증시의 이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지수 역시 전일 2%대 상승 마감을 한 것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좀 힘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 연준도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 미국 S&P 500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1분기 주당 순이익이 2년 만에 가장 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이 실적과 금리 인하 시그널 두 가지 호재가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좋은 흐름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이 대형주들이 오늘 시장의 약진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역시 이런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글로벌 경쟁으로 AI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기대를 좀 모아가고 있고요. 또 이것이 HBM 관련주들의 상승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배터리셀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조금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기재부 장관의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장부터 반도체 랠리가 다시금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또 현재는 전고체 종목들이나 전해액과 같은 우리 반도체 소부장단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울러 테슬라의 계속되는 약진에 따라 2차 전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의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물음표가 좀 찍히면서 조금은 주춤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하락폭을 키워나갔던 제약바이오 대장주들 위주로 오늘 시장이 좀 흐름 이어가지고 있거든요. HLB와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독일 시장에서의 39% 점유율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조금은 힘을 내주면서 우리 시장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5월 시장의 전통적인 변동성 좀 방어하는 모습이니까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오늘 저희 오수다에서는 편지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만나는 대중문화 소식이죠. 이 방송인 최미규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이 MZ들이 반한 미술의 세계로 함께 떠나본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훑고 가시죠. 강지훈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연휴를 보내고 와서 우리 시장 첫 거래일인데요.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의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가 랠리를 펼치면서 국내 증시도 힘을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그럼 지수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붉게 물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9% 오르면서 2,700선을 돌파했고요. 2,73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2% 올라주면서 8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7천억 원이 넘는 7,710억 원, 외국인은 9,195억 원어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홀로 1억 6,570억 원어치를 팔아내면서 지수를 방어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만나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1,148억 원어치, 외국인은 1,026억 원어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홀로 2,121억 원어치를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붉게 물들었는데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30년에 3D D램을 본격 양산하기로 발표한 삼성전자는 오늘 8만 전자를 넘어섰고요. 또 SK하이닉스 역시 3.70% 오르면서 17만 9,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프로 형제 지난주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수가 떨어졌었는데요.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에 좀 비용 절감에 몰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1.55% 빠지면서 22만 2,500원 선, 그리고 1.18% 빠지면서 10만 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HLB와 알테오젠은 각각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HLB는 1.76% 오르면서 10만 4,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정보 만나봤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자세한 시장의 상황은 마감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도 편지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만나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편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어떻게 전해질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 9일인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네.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KBS에서 특별 대담 형식으로 새해 구상을 좀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은 주제 제한 없이 1시간 정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그간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영수회담에 이어 소통의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주제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오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번 회견에서는 주로 그러면 어떤 현안들이 좀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그리고 오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영상으로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평가를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최근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과 또 김건희 여사 의혹 그리고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 시점에서 지금 쟁점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후보 시절에 민정수석실을 이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걸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또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정수석 폐지 의사를 여러 차례 좀 밝힌 바 네네. 있었는데요. 오늘 인선 발표와 함께 민정수석실 설치가 과거와 같은 사정기관 장악이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민심 청취와 소통의 기능에 주력할 것이라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네,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두지 않을 것이다. 다른 당위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어떤 메시지들이 국민들에게 전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요. 우리 K-팝뿐만 아니라 K-푸드 등 다양한 한국 문화들이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도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그럴 있다고 것 하네요. 같다. 네. 네, 기자님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한류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 호텔 시장도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호텔 시장이 좀 침체가 됐었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면서 호텔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직격탄을 맞았던 업계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국내 호텔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숫자로 나온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스테디스타에 따르면 2022년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을 좀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8조 7,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4조 4,500억 원으로 급감한 뒤 매년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10조 2,100억 원으로 돌파를 하는 등 긍정적인 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0조를 돌파했다니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호텔 업계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한국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메리어트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웨스틴으로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아만그룹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에 호텔을 또 2027년에 오픈한다고 예정한다고 하고요. 또 로즈우드도 이태원동 유엔 사령부 부지에 호텔을 짓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인천 송도에는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유럽형 스파 리조트인 테르메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앞에 말씀드렸던 아만 리조트 호텔에 대해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좀 생소하시죠? 국내에서는 작년에 블랙핑크 제니와 아이유 이종석 커플이 좀 방문해서 이름을 좀 알렸었다고 합니다. 아만 호텔은 세계적인 부호들이 즐겨 찾는 초럭셔리 호텔 브랜드인데요. 1박에 무려 48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한다고 하네요. 이야, 진짜 이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평생 없는. 못 가보겠는데요. 네, 그런 금액이네요. 네. 야, 아만 호텔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호캉스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또 국내에서 이렇게 글로벌 호텔의 신규 입점 소식이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관광객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호텔의 공급이 부족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관광객 수요가 늘면서 호텔 공급이 좀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럭셔리 호텔의 부족이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가 선정한 5스타 호텔은 포시즌 호텔과 신라 호텔 딱 2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아만 호텔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괜찮지 기대가 않을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텔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좀 질 좋은 호텔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호텔 시장은 더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나요? 네, 호텔 업계는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이 세계적 호텔 체인의 격전지로 좀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높은 호텔 수요와 호텔 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로 호텔 업계가 거듭나면서요. K-한류 열풍에 K-숙박, K-호텔도 함께 포함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건을 계기로 이게 금융감독원이 총 9개사에서 2,112억 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또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네,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이 불법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그 금융감독원이 엄정한 대응을 좀 펼쳤었는데요. 올해 전수조사 결과 총 9개 회사에서 2,112억 원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처음 적발된 사례들보다 금액이 더 커진 겁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에 BNP 파리바와 그리고 HSBC에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었는데요. 그 후에도 A사와 B사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견이 되었는데 특히 A사의 위반 규모가 1,168억 원으로 확대가 또 되었고요. 나머지 5개사에서도 388억 원의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또 적발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적지 않은 규모인데 네. 이런 사건들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잔고관리 시스템 상의 그 실무적 오류나 그리고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여나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반환이 확정된 후에도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스템의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도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네, 금감원은 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BNP 파리바와 HSBC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IB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해서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국제 공조를 또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항상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까요? 네, 금융당국은 기관 투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중앙 차단 시스템 정비와 법 개정 예산 확보 등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전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한국 공매도 법제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이해를 그러면 좀 높여주는 어떻게 방안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를 과도하게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앞으로 좀 대응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좀 새롭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에 네.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증권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련된 뉴스에 계속 좀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너무 어렵다. 이번에는 이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좀 네.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섭식 장애에 대한 이슈인데요. 최근 거식증과 폭식증을 비롯한 이 섭식 장애로 인한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상 체중인데도 내가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10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요즘 10대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다이어트 압박으로 먹토, 거식증처럼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프로아나라는 단어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거식증에 찬성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식증이나 폭식증 모두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에는 8,500명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12,700명으로 집계되면서 4년 만에 5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이 신조어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 말씀해주신 프로아나뿐만 아니라 뼈말라라는 용어도 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마른 사람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뭐 뼈말라까지 마이너스 N 킬로그램 이런 글들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뭐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섭식 장애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연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네, 과도한 체중 감량에 따른 청소년 섭식 장애는 우선 뇌를 위축을 시켜서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증상을 초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알코올 의존이나 자해 등을 일으키는 충동 조절 장애도 발병할 수 있다고 경고를 또 했습니다.
섭식장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가족과의 치료도 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족과의 소통,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섭식장애 치료에도 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가족과의 소통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섭식장애에 대한 이슈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정책이나 대책이 좀 잘 마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4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지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오전장, 오후장의 흐름 어땠는지 네.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좀 뜨거웠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나요?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바로 bad is good. 나쁜 게 좋은 것이라는 고용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증시 속성 중에서요, bad news is good news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즉, 나쁜 소식이 곧 좋은 소식이다라는 아이러니의 끝판왕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 이 아이러니의 끝판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자꾸 거론이 되고 네. 있는 것이죠. 이 미국의 4월 비농업 신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로 인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호조된 것인데요. 골디락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골디락스는 전래동화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네. 합니다. 골디락스와 곰 3마리라는 전래동화에서요. 이 주인공이 골디락스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요. 네네. 이 친구가 곰이 끓여준 차가운 스프, 뜨거운 스프, 적당한 스프 중에서 적당한 스프를 고르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에서 맞습니다. 네. 유래된 경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골디락스 경제라고 하면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17만 5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지표로 발표가 되면서 이전보다 완화됐습니다. 예상치는 24만 명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를 밑도는 지표가 나왔고요. 실업률은 3.9%로 전월보다 0.1% 상승하면서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9% 올라서 예상치를 좀 밑돌았어요. 오. 네. 이 지표들을 보면 사실 어찌 보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것이 투자적 관점에서는 골디락스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즉 고용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에다가 임금이 빠르게 오르지도 않게 되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게 되니까 이 모습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고용 시장이 예상 외로 좀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이 미국은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물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맞아요. 사실 저희 생각을 해보면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단 말이죠. 이 때문에 시장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시장에서는 이런 전망, 이런 해석이 나옴으로 인해서 네. 시장 분위기가 좀 훈훈하게 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이 덕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도 또 이어졌습니다. 어떤 종목이 조금 먼저 많이 갔냐, 어떤 업종들 위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눈여겨봤냐 한번 짚어보시면 네.
의료 정밀 이 장 초반에 조금 움직임 보였었고요. 전기전자는 요즘에 아. 계속해서 네. 뭐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보험 관련된 이 종목들도 좀 잘 갔어요. 이 보험 업종들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의약품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켠 채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던 이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켜면서 지금 8%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좀 보셔야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 역시 5%대 강세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 관련주들 오늘 흐름 뭐 좀 혼조세 보였는데 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세 두드러지면서 3%대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연준의 변덕,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은요. 네. 늘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흐름에 좀 힘을 실어주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이름이 왜 이렇게 IMF 총재. 네, 이분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없이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미국의 4월 고용 지표를 본 이 게오르기에바 총재, 이름 정말 어렵네요. 그러니까. 게오르기에바 총재가요. 나는 방금 고용 데이터를 봤다면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잡히겠느냐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보면 일부 데이터는 조금 더 걱정스럽지만 다른 데이터는 그래,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 고용 지표가 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이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고용률의 이 완화가 좀 크게 비둘기파들의 발언에 힘을 네. 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세계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이 미국의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고용이 골디락스로 안정된 모습을 또 보이고 또 결국에 고물가 상황도 좀 미국이 자체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찾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이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너무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거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지난주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bad is good. 요거를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도 저희 한번 짧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최근 들어서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경유 소주 이야기가 좀 아이고, 뜨거웠습니다. 경유 냄새가 이제 소주에 난다. 이렇게 나와서 좀 언론에서 뜨거웠는데 이거에 네. 이어서 콧물 맥주까지 아이고. 나온다고 하네요. 이 네. 하이트질로 악재가 좀 겹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우리 혜연 앵커는 평소에 좀 술 좋아하세요? 뭐 주로 드세요? 아, 저는 좀 애주가예요. 그래서 평소에 뭐 소주도 좋아하고 맥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 시원하게 마실 네. 수 있는 카스 맥주 좋아합니다. 아, 카스 좋아하시는구나. 네. 다행히 카스 얘기는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얘기해 볼 거는 하이트질러인데요. 이 여름 성수기잖아요. 이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이 주류 품질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하이트진로가 이 생산 판매하는 소주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이 된 데 이어서 이 필라이트 맥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고. 저맥질이 좀 나오면서 네. 이거 콧물 아니냐 뭐 이런 아이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식약처에서 검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트 진로가 근데 경유 소주 논란을 겪은 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앞서 지난 13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소량의 경유 성분이 검출이 된 걸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여름 성수기 앞두고 이런 소식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또 우리 맥주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런 일들이 참 어떻게 앞으로 작용할지 좀 귀추를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하이트 진로 주가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뭐 3.5% 이상 주가 급락하고요. 또 전저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2013년 논란 이후에도 또 그때 상황이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얼만큼의 매출 하락이 나타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간 쌓아온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것들이 좀 걱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품질 논란은 단순히 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만 우리 주가의 센티멘트에 관해서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금리 인하 기대감 소식 그리고 화이트 진로의 품질 논란 이슈까지 한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 마감 상황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연휴를 보내고 와서 우리 시장 벌써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동안 노랜딩 전망에 힘을 실어줬던 미국 고용 시장에 금이 가고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거라는 기대감은 주가 상승, 금리 인하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수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끝까지 붉게 물들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가 넘는 2.06% 오르면서 2,731선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0.66% 오르면서 870선을 넘긴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세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8,269억 원, 외국인은 9,801억 원어치 담아냈고요. 개인은 홀로 1억 7,649억 원어치를 팔아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동반 매수 우위 보여졌습니다. 기관은 1,137억 원, 외국인은 1,074억 원어치 담아냈고요. 개인은 2조 2,170억 원어치 팔아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5개 종목이 모두 붉게 물들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안방마님 삼성전자는 4.77% 오르면서 8만 전자를 돌파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3.70% 오르면서 17만 9,600원 선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는 지난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요.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에 좀 비용 절감에 몰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하락세 가져갔는데요. 각각 1.33%, 0.79% 빠지면서 22만 3천원 선, 10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HLB와 알테오제는 붉게 물들었는데요. 각각 1.66%, 0.06% 오르면서 10만 4,100원 선, 17만 7,300원 선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일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양 시장이 미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이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여전히 좀 그러네요.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저희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종목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뜨거운 감자였을까요? 네, 오늘 좀 변동성 있는 장세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빨간 불을 아주 강하게 켜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OLED 관련 종목인데요. OLED, 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뭐 HB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윈텍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윈텍. 네. 윈텍도 윈텍.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윈텍 오늘 제가 종가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16.17% 상승하면서 정말 긴 장대 양봉 만들어냈거든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요. 바로 애플향 호재 때문입니다. 오.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요. 올 가을 출시 예정인 우리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에 탑재되는 OLED 패널을 전량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죠. 그러면서 이 OLED 관련 종목들이 함께 테마성으로 상승을 해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윈텍이 오늘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요, 이 4개 모델 그리고 네. LG는 2개 모델을 전량 공급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애플이 1년 동안 OLED 패널을 총 1억 2천만 대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와. 윈텍이 오늘뿐만 아니라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네네.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16% 이상 상승하면서 여러분이 윈텍의 이 성장세 어디까지 갈 것인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윈텍뿐만 아니라 이 OLED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서 언제 잊을만 하면 다시 올라오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네. 또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뭐 OLED도 잘 갔고 그리고 네.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떠오르는 종목들이 뭐죠? 있습니다. 바로 원전 테마 종목들인데요. 네네. 오늘 시장에서는 S&T 에너지가 또 음. 뜨겁게 빨간불 켜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18%대 상승한 선에서 지금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들어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계속해서 네, 주목을 받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 네. 외국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네. 소형 모듈 원전 맞아요. 관련된 발전이 굉장히 SMR이죠? 뜨거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개발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올해 2024년에 이제 정부가 한 3조 정도의 규모를 투자를 할 예정이고 한 4조 규모의 R&D를 또 투입을 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2028년 정도에는 한국형 SMR을 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시장에서 이 S&T 에너지 좀 호재로 해석을 해서 상승을 했다. 기억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오늘 시장에서 좀 잘 가본 종목들이 또 있지 않나요? 네. 매번 오늘 잘 가는 종목이 또 오늘 잘 가기도 했는데 그죠? 맞아요. 오늘 뭐 상한가 만든 종목 중에서 여러분 좀 익숙한 종목 한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세명전기라는 종목인데요. 뭐 전력, 전선 우리 계속 좀 흐름 좋은 진짜 흐름 잘 가는 가고 것 있잖아요. 같아요. 네. 진짜 LS 안 가지고 있는 게 속상하다 싶을 많이 정도로. 오른 것 같아서 이게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격일까봐 제가 그렇죠. 못 샀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는 느낌이 네네. 드는 이런 섹터입니다. 오늘 세명전기 상한가 만들어냈는데 오전부터 상한가 만들더니요. 장 마감까지 그냥 그대로 쭉쭉 내달렸습니다. 5,88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와 AI에 대한 이 수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네. 우리 전력, 전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세명전기뿐만 아니라 대원전선, 뭐 가온전선, LS 형제주들 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고요. 네. 대원전선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네요. 이런 모습들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세명전기는 미래의 전력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기, 송전선로를 개발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화요일이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중문화 관련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휴도 길었는데 혹시 네. 연휴에 뭐 하셨어요? 연휴에 저는 이번 연휴는 조금 쉬었어요. 나가면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나가면 복잡할 네. 것 같아서. 원래 연휴에는 나들이 네.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일이면은 특히나 요즘에는 미술관 나들이 가시는 아.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 좀 조용한 공간에서 복잡하지 않게 좀 예술을 즐기면서 이렇게 힐링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MZ 세대들의 미술을 향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술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MZ 세대 파워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방송인 최미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네. 오늘 또 무슨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최미규 씨는 미술관 얼마나 좀 자주 가세요? 저요? 그냥 뭐
특별히 정해놓고 가는 건 없고요. 그냥 뭐 하지? 이럴 때 그냥 산책도 할 겸 해서 산책도 할 미술관에 겸. 가벼운 마음으로 좀 찾아가는 편이에요. 맞아요. 이 미술관은 대체적으로 조경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가서 산책할 맛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좀 시간이 날 때 그리고 탁 끌릴 때 가신다고 했으니까 특별히 이 미술관을 고르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시겠네요?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뭔가 되게 겸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의 모든 작품들을 저는 너무너무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티스트들의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네. 그 작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감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미술관이든지 간에 다 네. 이제 그렇죠. 볼만한 전시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티스트들의 그런 정성과 영감을 작품을 통해서 좀 느껴볼 수 있는 이 박물관, 미술관 여러분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MZ세대들의 파워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토대로 좀 우리 MZ세대들의 파워를 느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술 시장은 역대급으로 1조 37억 원의 매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오. 2020년 대비로 보면 한국 미술 시장은 거의 3배에 가까운 2.8배로 성장한 것인데요. 네. 2019년에 코로나19와 팬데믹 발생은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왔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중심의 생활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 현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미술품 구매자인 MZ세대의 출현, NFT 등 디지털 아트의 미술 시장 유입, 그리고 온라인 시장 확대 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미술 시장 회복 동력을 찾았고 미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여 일반인들이 미술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최근 미술 시장의 트렌드를 좌우하는 핵심 계층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미술계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MZ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컬렉터 커뮤니티가 등장하고 젊은 컬렉터들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 작가들의 작품 가격이 상승하고 작품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아니 조금 멋있고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작품을 보는 눈이 없는데 또 어떤 이 MZ 친구들이 이렇게 벌써부터 이 미술품을 보는 안목을 키워가고 있는 건지 좀 신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 MZ 세대는 이 기성 세대와는 정말 모든 것이 달라서 신인류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인데 과연 이들이 그러면은 미술과 이 미술품을 소비할 때는 어떤 기준, 뭐 어떤 뭐 그들만의 특징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MZ세대는 기존 세대들과 다른 소비 습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성이 있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술 시장에서도 새로운 동향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들의 관심과 온라인 중심의 활동이 미술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작가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특히 전속 갤러리가 없는 작가나 저가 중심의 작가들과 소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유명하지 않아도 자신과 취향이 같거나 자신이 높게 평가하는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 작가의 작품에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또 MZ세대들은 갤러리나 옥션 등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기보다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떠오르는 이슈에 대한 민감함으로 인지도가 있는 작가를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이 MZ세대들 남다릅니다. 이 작품을 고르는 안목뿐만 아니라 또 작품에 대한 구매 기준 같은 그러니까요. 것들도 정말 자신들만의 명확한 기준이 맞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MZ세대들은요, 이 유명한 작가들보다는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MZ세대 작가들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렇겠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기존의 유명한 작가들 말고 이 MZ세대 작가들을 더 선호하고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MZ세대 작가분들 중에 좀 핫한 MZ세대 작가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MZ세대는 미술품 구매를 투자와 자기만의 자신의 네. 공간 꾸미기를 하나의 문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중에서 윤엽 작가가 굉장히 요즘에 유명한데요. 네. 맞아요. 이번에 새롭게 전시를 열어서 신작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윤엽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접한 스케이트보드, 힙합, 펑크 등 서브컬처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자유롭게 누비는 즉흥적인 감정과 리듬감을 캔버스에 함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벽화, 라이브 페인팅, 그래픽 디자인, 음악 앨범 커버 작업을 통해 다양한 스트리트 브랜드와 협업했고요. 이번에 선보인 신작은 무려 16m 길이의 와. 대형 파노라마 신작과 회화에서 탄생한 캐릭터 저글러 조각을 발전시킨 리틀 타이탄 시리즈입니다. 윤엽 작가는 눈으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의 감명보다 그곳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다양한 색깔로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이번 전시에서는 제3계를 0에서부터 2000까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 여정을 떠나듯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롯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롯데뮤지엄에서 5월 26일까지 녹턴시티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진행되니까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 작가도 있지 않나요? 네, 해외 작가로는 이미 한국에서도 많은 팬들을 확보한 일본 작가 다나카 타치야도 주목할 만한 작가입니다. 네. 서울 여의도 MPX 갤러리에서는 미니어처 아티스트 타나카 타치야의 전시 미니어처 라이프 미타테 마인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의 국내 첫 전시입니다. 다나카 타치야는 210만 이상의 누적 관람객과 3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아티스트입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52점의 오리지널 미니어처를 포함해 약 200여 점의 작품도 세계 최초로 선보입니다. 전시는 일본 고유의 미학적 개념인 미타테 마인드를 깊이 있게 선보입니다. 네. 미타테 마인드는 일본어로 보다, 미르와 세우다, 짓다의 뜻인 타테르의 영어 마인드를 합친 합성어로서 익숙한 사물을 새롭게 다시 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작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로 위트 있는 미니어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사진, 대형 오브제, 입체 작품 등과 작가가 직접 작성한 비하인드 스토리 등이 마련돼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전시는 6월 10일까지 서울 여의도 MPX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 전시일 것 같은데요. 네. 꼭 MZ세대만 이 미술을 즐기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 세대가 좀 다양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2024 박물관 미술관 주간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전국 320여 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20여 개 박물관, 미술관이 참여하는 2024 박물관 미술관 주간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선정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을 주제로 박물관, 미술관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를 논의합니다. 특히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박물관,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아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로컬 100 등 지역의 주요 문화 공간을 고려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개막식은 5월 2일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화가로 변신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신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요. 올해는 실험적 방식이 접목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되는데요.
전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 뮤지엄 즐기다. 그리고 전국 박물관, 미술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뮤지엄 거닐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하고 느낀 감상평과 함께 나만의 굿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뮤지엄 그리다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행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 내에 꼭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MZ세대가 환호하는 이 미술 시장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이 봄에 찾아가 볼 만한 전시까지 알차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방송인 최미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2,73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871포인트에서 빨갛게 마무리하는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